안녕하세요. 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3,900만 명 이상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때는 얼굴이 싹 바뀝니다. 물론 적은 금액일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금액이 조금 커진다든지 실제 정말 아파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보험사의 얼굴이 확 바뀌는데요. 이럴 때 손해사정사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손해사정사 제도, 보험회사의 편만 들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손해사정사 제도 전체적으로 바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보험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당하게 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손해사정사께 이 제도,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많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또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손해사정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최근에 제도가 바뀐 것들이 있던데 예.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제도인지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예. 일단 손해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금융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 약 연간 300만 건 정도가 손해사정이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보험을 가입하신 사람이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그 손해사정의 기준이 있는데요. 네. 먼저 손해사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은 실손보험금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그냥 지급이 되죠. 근데 그렇죠.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를 조사 대상 내지는 현장 조사 대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고객에게 전화나 안내 문자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초 예. 대부분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는지 어떻게 예. 안내가 되는지 저 같은 예. 경우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이런 안내는 뭐 전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대부분은 그런 안내를 받진 않으시죠. 그렇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한 지 2, 3년 내에 청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치료를 반복적으로 했다든지 치료의 금액이 좀 크다든지 하면 이렇게 조사 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받을 때에는 현장 조사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그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다라는 권리 안내도 함께 문자에 이렇게 포함돼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약관이라든지 또는 보험금 안내 문자가 온다면 복잡한 형태로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크게 잘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내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자체도 모르고 그냥 3일 지나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청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보험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에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이 실손 가입하고 있지 않나요? 국민들 대부분이? 2021년 금융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9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직접 선임을 한다면 개인에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예. 이때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이 보수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보면 변호사 같은 제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변호사 비용을 선임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변호사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예, 원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험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그 보수를 전액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한 내용이죠, 정책이고. 예, 그동안 2019년부터 금융당국에서 보도자료가 여러 번 배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는 실손보험에서 특별하게 서로 다툼이 없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지급을 해주고,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조금 더 보험금 자체가 높다거나 아니면 또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지급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이때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자세히 들여다볼 때 과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자기들이 고용했거나 또는 계약했거나 이런 손해사정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 편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보험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개인이 만약에 원한다면 다툼이 있다, 이때는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쪽에서 가자는 곳으로 대부분 끌려다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손해사정사를 보통 우리가 만나기가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이야 만날 수가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따로 어떤 법인이 있나요? 네, 손해사정사들도 손해사정 법인이 존재하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이든 법인이든 간에 이런 보험에 대한, 만약에 내가 실손보험에서 이번에 피해를 본 것 같다, 아니면 잘못하면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가자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만약 이랬을 때 제가 지금 당장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개인들이 직접 찾아서 전화해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 자체는 보험사에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그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손해사정사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손해사정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업무를 안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정보를 모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올바듬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손해사정사 선임권 업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손해사정사분들을 좀 모셔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좀 지역별로 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상관없이 어디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상의를 하고 싶다 이러면 어디서 들어가면 되나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네,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올바듬을 검색하시면 그 화면이 뜹니다. 검색 결과가 노출되니까 거기에 누르시면 손해사정사분들이 보이고 상담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만 남겨놓으면 되는 건가요? 연락처하고? 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처해 있는 상황을 적어주시면 100% 금융감독원에 공인 등록된 손해사정사님들께서 상담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어디 지역에 산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집어넣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나중에 여기에 배치된 전문 손해사정사님께서 상담해 주신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고.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정보가 몰라가지고 이런 내용을 저도 몰랐을까요?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회사에 유리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제도 이것을 소비자들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알아봐야 보험사에는 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3영업일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보험회사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나 자회사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그쪽이 수월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되든 지금 현재 이런 손해사정사에 대한 직접 선임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올바듬 여기에 들어가서 연락처하고 간단한 내용을 남겨주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시 내가 구제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띄워주는 손해사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손해사정사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보험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네. 일정한 자격 요건,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손해사정사라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러면 그건 보험회사의 잘못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특히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명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진료를 하는 병원에 따라도 다르고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찌되든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런 손해사정사 제도 중에서 정보를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또는 피해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한번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더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손해사정 선임권 업무 진행하면서 도수치료라든지 뭐 다양한 병명들에서 좀 많이 구제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처한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도수치료 말씀하셨는데 아마 병명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꼭 문제가 되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또 그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